안녕하세요. 축구인어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달도 같이 대박 납시다. 홈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클리말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폴란드 출신 스트라이커로 변칙적인 침투 움직임이 강점이며 링가드는 중앙과 측면을 넘나드는 위치 선정과 탈압박 시 빌드업 연결 능력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고 문선민은 빠른 스피드와 오버래핑 타이밍으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 옵션을 모두 수행 가능한 전형적인 윙어 자원이며 박수일 최준우로 구성된 측면 풀백 조합은 넓은 공간 활용과 전방 패스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정승원과 김진수의 인버티드 움직임은 순간적인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볼 점유율 확보에 유리한 전술 구조를 제공하고 있고 김기동 감독은 이러한 패턴 전술과 수적 우위를 활용한 압박 전환을 바탕으로 중원 장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홈에서는 안정적인 전술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원정팀 강원FC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공중볼 경합에 강하지만 활동 반경은 제한적이며 김민주는 직선적인 드리블과 공격 진입 속도는 갖췄으나 패스 완성도와 연계 전개에서 기복이 있는 자원이다. 김동현은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커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탈압박과 전진 패스 선택에 어려움을 드러낸다. 정경호 감독 체제의 강호는 아직 전술적 디테일이 정립되지 않았고 특히 측면 수비 시 대인마크와 라인 간격 조절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클리말라의 움직임에 대한 사전 데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포지셔닝 대응 실패가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가 된다. FC 서울은 클리말라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와 전술적 유기성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며 강호는 전술적 디테일 부족과 수비 대처 미비로 불안 요소가 다수 노출되고 있고 클리말라의 첫 골과 함께 서울 팬들의 응원이 경기장을 압도할 가능성이 충분한 매치업이다. 홈팀 전북 현대 포메이션은 4-3-3이며 티아고는 직전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며 골 감각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며 전진우는 대표팀 소집 후에도 페이스를 유지하며 득점까지 올린 상태로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세컨드 침투에서 강점을 보인다. 강상윤은 측면에서 끊임없이 침투하며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며 전술적 유연성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은 콤파뇨, 홍정호, 한국영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남은 자원들의 경기 집중력과 공격 전개 완성도는 여전히 탄탄하고 홈에서는 티아고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팀 템포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정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박은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연계와 볼 배급에서 다소 제한적이며 안데르손은 단독 돌파 능력은 탁월하나 크로스와 슈팅 선택에서 기복이 자주 나타나는 편이며 루아는 중원에서 전진성과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 오류와 공간 커버 실패가 자주 발생한다. 수원FC는 포백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수비 조직 완성도가 낮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와 압박 저항력 저하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고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리며 전환 수비가 늦어지는 문제까지 겹쳐 상대 빠른 전개에 취약한 전형적인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은 티아고와 전진우의 공격력 회복, 강상윤의 전술적 기여까지 더해지며 전방 흐름이 더욱 활발해졌고 수원FC는 여전히 수비 조직력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며 골이 터질 때마다 오오렐레가 골대 뒤를 가득 채울 전망이다. 홈팀 대구FC 포메이션은 5-4-1이며 에드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기반으로 버티는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고 정치인은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와 볼 운반이 가능하지만 피로 누적 시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라마스는 중원 조율 능력은 있으나 공격 전개보다 수비 커버에 더 집중하는 형태의 운영을 선호하는 자원이며 대구는 제주 원정 직후 짧은 휴식으로 인해 로테이션 구성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며 주전 자원의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김병수 감독은 점유보다 실리를 택한 전술 운영을 하며 수비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상대 측면 돌파에 대한 대응이 불안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호재는 제공권 장악과 결정력 모두를 겸비한 피지컬형 스트라이커고 조르지는 측면에서의 돌파력과 크로스, 컷인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핵심 자원이며 오베르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볼 소유 유지 능력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경기 흐름이 안정적이다. 완델손의 부상 이탈은 존재하지만 조르지가 좌측 윙 포지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박태하 감독은 김천 원정 이후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 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비교적 높은 활동량과 공격 전개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이다. 대구는 체력 소모가 심한 연속 일정으로 인해 경기 후반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포항은 전방 조합의 안정성과 측면 파괴력 모두를 갖춘 팀으로 전술 완성도가 높고 수비에만 집중하는 대구가 포항의 압박과 템포를 90분간 막아내긴 쉽지 않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홈팀 플루미넨시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베랄도는 전방에서의 볼키핑과 침투 타이밍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며 세르나는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볼 운반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의 폭을 넓혀주고 있으며 티아고 산토스는 중원에서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원이다. 팀 전술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역습 전환에 집중하는 편이며 중원에서의 간결한 전개와 측면 공간 활용이 주된 공격 루트다. 다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며 뒷공간 커버와 전환 타이밍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원정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3이며 기라시는 중앙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득점 모두 수행 가능한 결정력 있는 자원이며 아데예미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침투와 슈팅 타이밍이 탁월하며 최근 들어 경기 감각이 물오른 상태고 은메차는 중원에서 공격 방향을 전환하는 연결고리로 기능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공간 커버 범위가 넓은 자원이며 도르트문트는 양쪽 윙백이 전진하는 구조 속에서 좌우 측면을 중심으로 상대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빈도가 매우 높은 팀이며 공격 시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중앙과 측면에서 동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완성된 전술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공격 템포와 측면 침투 빈도가 높은 팀이 전체 흐름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근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는 에이스 자원의 존재는 공간 공략의 결정적 변수고 플루미넨시는 수비 집중력 유지와 템포 대응 면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해 전술적으로 불리한 흐름이 될 수 있다. 홈팀 리버플레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리우시는 전방에서의 연계와 공간 침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콜리디오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 전개에 능하며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볼 소유와 템포 유지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다. 리버플레이트는 볼이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수비 전환 시에도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을 빠르게 회수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점유율 중심의 안정된 빌드업 구조가 특징이다. 원정팀 우라와레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최전방에서의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연계 능력에선 기복이 있고 마테우스 사비우는 중거리 슈팅이 위협적이지만 전반적인 볼 터치와 안정감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수비 시 위치 선정이 아쉬운 자원이며 우라와는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낮게 형성되며 상대가 점유를 지속할 경우 수비 블록이 점점 안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롱볼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빌드업 안정성이나 압박 회피 능력은 다소 부족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리버플레이트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전술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태이며 전환 과정에서도 매끄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라와는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회피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며 중원 통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 밀도와 경기 운영 안정성에서 리버플레이트가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다. 홈팀 울산현대 포메이션은 4-4-2이며 에릭은 전방에서 속도감 있는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이청용은 중원에서의 연결과 전개 중심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보야니치는 수비 시 공중볼 경합과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측면 수비에서는 강상우의 공격 가담 이후 복귀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김영권과의 연계 커버 역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좌측 수비 라인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상대 윙 자원에게 침투 공간을 허용한 장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정팀 마멜로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이너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위치 선정과 연계 플레이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며 리베이로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 중심으로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에 특화되어 있으며 알렌데 브라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방향 전환이 모두 가능한 자원이며 마멜로디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해 상대 수비의 폭을 흔드는 전술을 자주 사용하며 특히 리베이로가 중심이 되는 좌측 침투 루트가 날카롭게 전개되고 있고 중앙에서 템포 조절 후 측면 전개로 이어지는 패턴이 정교하게 반복되며 수비 불안 요소를 노리는 전략이 구조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울산은 좌측 수비 라인의 전술적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상대의 패턴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마멜로디는 구조화된 측면 침투 전술과 정밀한 공간 공략 패턴을 통해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간 리커버리의 문제로 인해 울산이 흔들릴 여지가 많은 경기다. 홈팀 몬테레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테라메는 제공권과 박스 내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보이는 공격 자원이며, 카날레스는 중원에서 패싱 밸런스와 전진 전개 능력이 돋보이며 메디나는 측면 활동량과 크로스 정확도가 높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포백 라인의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 속도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하프 스페이스 통제에서 반복적인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중앙 미드필더 뒷공간에서 측면으로 연결되는 순간적인 침투 플레이에 대한 대처가 느리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저하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 원정팀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튀랑은 순간적인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나며 코레아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서 연계에 강점을 보인다. 바렐라는 메잘라 형태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전방으로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능하며, 이러한 측면 대각선 진입 패턴이 반복될 경우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최근 인터밀란은 중원부터 측면으로 연결되는 전환 속도가 빠르고 윙백과 미드필더 조합이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공격 루트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 수비 시에도 3백 간격 유지와 세컨볼 회수 능력에서 밀리는 장면이 적고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밀란은 메잘라 무브먼트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정확히 파고들며 전방 공격을 날카롭게 연결하는 팀이며, 몬테레이는 이러한 구조적 침투에 대한 수비 반응이 늦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흐름이며,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경기 주도권 측면에서 인터밀란 쪽으로 기운 매치업이다.